학생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내주었던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고요. 제1장에서 배웠던 서론 파트하고 제2장에서 배웠던 지구 타원체와 좌표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추출을 좀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UTM 좌표구역 52S에서 좌표 원점의 위치는 어느 것이 맞는가 고르는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좌표의 지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TM 좌표 중에서 Universal Transverse Marker의 약자로 UTM 좌표를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UTM의 체계를 보시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도가 위도 쪽에서의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UTM에서 체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경도를 기준으로 할 때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6도 간격으로 60등분을 나누게 되고요. 각 등분은 번호를 1번부터 해서 60번까지 매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60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있고, 위도는 남쪽으로 남위로 80도로부터 북위 84도까지 8도 간격으로 20개의 등분으로 구획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존 이름은 A, B는 떼고 C에서부터 X존까지 붙이고 중간에 뭐 없앤다고 그랬습니까? 숫자 1과 0과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와 O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존의 구역이 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건 52존이니까요. 52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UTM 수영 좌표계 전 세계를 구획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을 대해서 확대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10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UTM 좌표에 대한 구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정방향의 격자로서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M과 N의 존, 해당되는 부분이 적도로 따지면은 0도가 됩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도 방향으로서는 51, 그죠? 와 52 존에 해당이 되고, 횡대 영역에서는요, 그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S와 T 횡대에 북한까지 포함을 시키면 S와 T 횡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52 S에서의 좌표 원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52 S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S 횡대와 52 종대로서 구획되는 요 구역 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요 구역 내에서는 자, 가장 중심이 되는 왼쪽 하단에 이 경도값은 얼마가 될까요? 51과 52죠. 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26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126도고요. 6도 간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은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32도가 됩니다. 즉, 요 구역 내에서 이 부분은 126도라는 얘기고요. 요 구역 내에서 여기는 132도가 되고요. 적도니까 위도로는 0도가 되겠죠. 그죠? 자, 좌우로 간격으로 6도로 동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제 중심 간격은 얼마입니까? 네, 129도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동경으로 129도, 그다음에 x좌표에 대한 원점 위치는 적도구역이 되니까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측지 원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표준 중력, 타원체의 장반경, 원방위가, 원점의 경도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주어져 있죠. 측지 원점이라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측량과 지도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한 좌표의 기준이 축이 되는 원점, 그 엄마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지오레릭 데이텀이라고 한다 그랬죠. 데이텀.
이 특집 원점, 지금으로는 따지면은, 현재로는, GPS와 같은 인공위성에 의한 측량 방법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통일된 좌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구의 질량의 중심을 원점으로 채용한 좌표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래식 측량 방법에 의해서 원점을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 타원체와 지오이드가 교차되는 지점을 어떤 가상적인 원점으로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조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도입이 됐던 일본의 어, 동경이라는 원점이 있어요. 그 동경 원점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원점을 설정을 했고, 그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측지 원점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매개 변수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 타원대를 도입하게 됐느냐. 그래서 기준 타원대는 크게 2가지의 요소로서 대원을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타원대 적도 쪽으로 우리가 지구가 조금 더 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도 쪽에 대한 긴 반경인 장반경과, 또는 극적으로 짧은 반경이 단반경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타원체 형태가 9에 가까운지 아니면 얼마만큼 찌부러져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서 장반경과 단반경을 이용한 수치인 편평률이라는 수치를 꺼낸다고 그랬죠. 편평률은 장반경분의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로서 정의가 내린다고 중요한 인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가지의 연직선에 대한 편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원점에서부터 최초 기준점을 원점을 설정을 할 때 최초 기준이 되는 지점을 설정을 하고 원방위각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으로 정의를 해서 수원의 경기도 원점과 서울의 과학기술대학의 진북으로부터 이 측정까지 이르는 원방위각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점에서의 지오이드의 높이인 지오이드 고, 또 지구의 타원체의 단축하고 지구의 회전축이 서로 평행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측지 원점을 설정하기 위한 7요소라고도 불러요. 자, 이 중에 요소, 보기 4개 중에 없는 건 뭐죠? 그죠? 1번, 중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재원에 대한 크기들, 사이즈들, 각도, 높이에 대한 정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측지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이들은 기하 측지학과 물리학 측지학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어떤 원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좌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방법이라 여기에 모든 요소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1장 서론에서 다뤘던 내용이네요. 거리 특정의 정밀도를 10의 7승분의 1까지 허용을 한다 그러면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정 거리의 한계는 뭐냐? 상대 정확도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측량을 배우고 계시니까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은 문제에서 지금처럼 주어져 있으면 도입을 하면 되지만, 안 주어져 있다 그러면 6,370km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 있습니다. 자, 어떤 거리에 대한 상대 정확도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어떤 거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오차가 얼마인가. 그래서 12 R제곱분의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의 제곱분의 거리의 측정값에 대한 제곱 비율로서 정의가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서 저번에 다뤘던 10의 6승분의 1이었고요. 이번에는 뭐죠? 10의 7승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L분의 델타 L은 12R 제곱분의 L 제곱에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번에는 10의 7승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항에서 정리합시다. L의 제곱은 12R 제곱을 뭘로 나눠요? 10의 7승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평균 곡률 반경 얼마로 주어졌어요? 6,370km.
요거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10의 7승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 다 구입했죠? 계산기를 넣어서 구입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L은 얼마가 나와요? 6.98km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가장 알맞은 거 고르면 되죠?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약 7km.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오이드. 지구의 실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놨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든 그 측정에서의 위치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제로를 갖게 되는 포텐셜 면인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오이드의 성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오이드는 중력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지오이드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수면상인 평균 해수면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높이의 기준으로서 삼는다고 그랬죠. 지오이드에서 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제로가 되고요. 지오이드는 타원 법선에 직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교하지 않아서 직교하는 말이라는 말 없죠. 성질 중에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발생하는 것이 연직선 편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 뭐 짚고 갈까요? 여러분들 수직과 연직에 대한 개념을 보통 여러분들이 큰 의미로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화면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선, 여러분들 수직선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수직선이라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평면이 되니 직선상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직선을 그렸을 때 수직선하고 우리가 보통 연직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직선은 임의의 직선과 이루는 선인데 뭐랑 연결돼야 돼요? 그죠. 직각을 이루는 선입니다. 직각을 이뤄야 되겠죠. 연직선은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다. 즉, 왼쪽에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임의직선이에요. 임의직선상에 연직과 수직선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이 직선이 평행한, 패러럴한 상태에서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수직선은 이렇게 직각이 될 거고요. 연직선도 중력 방향에 직각을 하기 때문에 수직과 연직이 서로 일치하는 선이 됩니다. 근데 어떤 임의의 직선이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경사. 수직선이라 하면 이 경사상의 직선하고 직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직선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임의직선의 중력 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연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죠? 즉 수직선과 어떤 측점에 대해서 수직선과 연직선의 방향에 대한 각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직선 편차라고 부른다고 점을 내립니다. 다음은 5번 문제예요. 지표면상의 구면삼각형 ABC의 세 개의 각을 관측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구면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라.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장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구면삼각형의 구가량, 평면삼각형과 다르게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는 삼각형을 측량하게 되면 세 개의 내각의 합의 총합이 180도로 오버되게 되는 그 양을 구가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가량의 공식 엡실론은 구면삼각형의 면적을 지구 평균 곡률 반경의 제곱으로 나누고 무차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초를 곱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면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F는 넘겨주면 그렇죠.
ln 나누기 로초 곱하기 뭐가 돼요? 지구 평균 곡률 반경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구가량이 얼마가 됩니까? 그죠? 세 내각의 합을 합쳐야 되겠죠? 51도 30분 여기 65도 45분을 합치면은요. 그 다음에 63도 35분 이 세 내각의 합을 합치게 되면 180도보다 큰 크기가 나오면은요. 이게 구가량이라고 그랬죠? 180도 50분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180도를 빼주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이 50분의 크기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구가량 1kg가 됩니다. 따라서 50초가 되고요. 노초는 얼마라고 그랬죠? 206, 265초가 되고요. 평균 곡률 반경 문제에서 주어져 있네요. 6,370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5901 66.5km 제곱이 나옵니다. 59만 166.5km의 제곱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번. 우리나라 지형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면 좌표는 어느 투영법에 의하는가? 지구의 이 복잡했던 지구의 지오이드 형태들을 측량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유사한 모양인 타원체 면으로 만들고요. 이 타원체 구면상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모든 지점에 대한 좌표들을 지도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2D로 가는 거죠. 그죠? 실제 지구를 3D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단순화해서 지도 2차원의 2D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 단계에서 쓰이는 것이 뭐라고요? 수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고 그랬고요. 각과 거리와 면적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나눈다고 설명하는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를 제작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리, 면적 이 부분이 아니고요. 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각투영법을 사용한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쪽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 이거를 우리가 자북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진짜 북쪽 있죠.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자전 축에 대한 방향으로 따지는 진북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 지도상에서는 또 북쪽의 위치가 이렇게 나눠지죠. 지도의 북쪽이다 그래서 도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종류입니다. 정답은 등각투영법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6번이네요. 오타네요. 수정 7번 문제고요. 구면삼각형 ABC 내각의 다음과 같다. 면적을 계산하라. 앞서 나왔던 문제 구가량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내각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A, B, C의 세 내각의 합을 계산하면 182도 10분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구가량 얼마가 돼요? 진로는 180도 오버되는 크기인 2도 10분만큼 되겠죠.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 이번에도 면적을 계산하고 그랬으니까, 구면삼각형의 면적 F는 2도 10분을 206, 265초로 나눠주고, 곱하기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 주어져 있습니다. 6,370km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면적은 여기 4번과 같이 나옵니다. 1번, 요거는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문제 번호로 따지면 8번이 될 거고요. 적도 반경이 1m인 지구의 단면도를 그린다. 극반경은 몇 cm를 짧게 그리면 되겠는가? 단 지구의 편평률은 299분의 1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구 타원체를 재원을 나타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반경과 단반경 또는 장반경과 이렇게 나타내는 편평률의 비율로서 정의한다고 그랬죠. 편평률 F는 지구의 장반경분의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로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서 A가 얼마예요? A는 1m라고 주어져 있네요. 편평률 값은 299분의 1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죠.
299분의 1은 1분의 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항에서 정리하면은요, b는 299분의 298이 되죠. 지금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적도 반경, 즉 장반경이 1m보다 얼마만큼 짧게 그리면 되느냐, 그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b가 이거니까요. 장반경 a와 b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문제는 1에서 299분의 298을 빼주면 된다는 거니까요. 299분의 1m가 되겠죠. 요거를 보기에선 센티미터로 환산했네요. 자,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0.33 센티미터가 나오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이거는 9번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계산하라. 우리나라 지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투영에 대한 정의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비틀림, 즉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4개의 가상 원점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부, 중부, 동부, 동해의 원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원점의 축척 개수는 1을 사용한다. 즉 이것만 봐도 보기 2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측량의 정확도를 1대 만 정도까지 1만 분의 1, 즉 L분의 델타 L을 만분의 1 정도라 한다는 거죠. 전역을 평면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이거 좀 헷갈리네요. 아리까니까 패스하고. 자, 3번 봅시다. 음수 표시. 여기 축을 원점 기준으로 나눴을 때 우리 남한은 남쪽으로 나가면 부호가 마이너스, 원점 위치로부터 서쪽에 위치한 부호가 마이너스, 좌표가 음수로 표현되는 거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점에다 일정한 가상값을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쓰느냐? 남북에 60만 메타, 동서방향에다 20만 메타를 사용하고 있다. 자, 보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만, 5만 메타. 틀리죠? 이것도 보기에서 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평면 직각좌표계로 되어 있다. 4개의 평면 직각좌표라고 그랬죠. 이것도 틀린 거죠. 투영의 경계는 동서방향 2도이다. 맞나요? 아니죠. 원점의 위치 예를 들어서 중부 원점이라고 그러면 127도를 기준으로 정도 127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126도와 128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업무들은 여기가 원점이 된다고 그랬죠. 좌우로 1도 간격이 되겠죠. 자, 아리까리 했던 부분 보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기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국가기본도에서 쓰이는 좌표값이 아닌 것은 국가기본도 한 나라의 지도의 기본이 되는 축척을 쓰는 지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국가기본도로서 기본 축척을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도 5천의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뭘로 표현할까요? 지난 시간에 어떠한 지구상에 위치하고 있는 재점의 위치들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었습니다. 측지좌표, 3차원 직각좌표, 극좌표 등 표현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었고 지도에 표현하는 방식, 지도 제대로 본 적 없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종이 지도예요. 지금 현재로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수치 지도를 제작해서 캐드 형태로 표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출력해서 종이로 구입하자고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는 1대 5만 축척의 아주 소축적 지도입니다. 나중에 2학기 때 설명을 잘 들어드릴 거고요. 지형도의 이름은 이 지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해갖고 도엽 이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축척에 대한 표시, 각종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걸 보통 나중에 난외축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지형도에서는 뭐가 표현이 되어 있는지 좌표에 대한 개념들이 뭔지를 보죠.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입니까? 자, 위도에 대한 정보와 경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즉, 1번과 2번은 아닌 거죠. 다음에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같은 높이들을 연결한 이런 선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지형도상에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형의 기복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 지도에
높이에 대한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으로서 표현하는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등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고선에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산 꼭대기의 정상부나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한 높이 값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값들, 이런 값들. 이렇게 X 쳐져서 이 지점은 높이가 155m입니다. 이 산의 정상은 347.4m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3, 4번 중에 높이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는 높이의 기준을 어디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고도값이 높이값이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겠죠. 타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1번이 될 거고요. 지도 제작의 기준이 되는 기하학적인 지구의 형상의 모습은 어떤 걸 쓰게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생겨있던 지구의 표면, 이게 지오이드란 면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표현해 드린 바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지표면의 형상은 지금과 같이 되어 있고요. 땅과 해구 등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의 모습들을 실제 지구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보고 싶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지오이드고요. 이 지오이드와를 기준면으로서 사용해서 어떤 공간 정보에 대한 위치들을 표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최소한 단순화할 수 있는 무게양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게 지구 타원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2번 문제랑 똑같아요. 번호는 12번이 될 거고요. 측지 원점을 결정하기 위한 매개 변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제시됐던 거는 1년간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강의했던 해당 챕터에 대한 문제들을 뽑아서 3회에 걸친 시험 기사 시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3회차 시험이었고요. 앞에서 봤던 1회차 시험 문제인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뭘 안 다룬다고 그랬습니까? 자, 중력입니다. 12번 똑같이 나오죠. 구면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시오. F는 뭐가 돼요? 구가량을 모초로 나눠주고 지구의 평균 공유 반경에 적으면 되죠. 자, 이제는 뭐 아시겠죠? 세 내각의 합을 계산해 봤더니 구면삼각형 내각의 합에서 오바되는 180도를 넘어가는 양의 크기가 80분이 나오더라. 그래서 206, 265초 나누고요. 이걸 환산하려고 그러면 초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 곱해주면 초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6370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서 가장 유사한 답을 찾게 되면 보기 4번이 됩니다. 자, 13번. 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위도. 위도는 크게 여러 위도가 있어요.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삼는 지심위도, 또 천문학에서 다루는 지구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요. 전체 천구라고 그래서요. 전 행성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구로 잡아서 천구를 기준으로 한 위도, 천문 경도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게 대한 정의의 내용인데 지금 프린트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게 이 점선이 아니라 접선이 됩니다. 접선. 위도의 점. 우리가 법선과 접선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법선. 법선의 정의는 평면상의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 접선에 수직되는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고 접선은 평면상의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 접하는 선을 접선이다 정의하죠.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하면 이렇게 평면상에 어떤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곡선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곡선의 한 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접하게 되는 이 선을 뭐라고 그런다? 접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이 접선으로부터 원면상으로 쭉 해서 직각을 이루게끔 만들어지는 이 선이 뭐예요? 법선이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그림을 봅시다. 어떠한 지구 표면상에 있는 P라는 특점에 대한 위치들을 측지, 좌표인 위도와 경도로서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위도라고 정의하는 값은 그죠? 적도면과 이 측정까지 이르는 요 각도였죠. 요 각도였죠. 그죠?
자, 보기 중에서 보시면 4번에 해당되는 놈 보시면 위도는 어떤 지점에서 중거타 원체 예전에 쓰던 말이고요. 요즘엔 기준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레퍼런스 엘립소이드의 약자인데 요즘에는 기준타 원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기준타 원체의 접선이죠.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한 접선이니까요. 지금은 얘가 이루는 각은 위도라는 값은 이 P라는 측점에서부터 쭉 이루는 법선이죠. 법선이 적도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위도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이 보기 4번에서 얘기하는 건 타원체 측정 지점의 요거죠. 접선과 적도면이 이루는 각이다. 접선과 적도면. 전혀 다른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이 4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천문 위도와 지심 위도에 대한 정의고요. 또 측지 위도 우리가 얘기하는 회전타원체의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요 각에 대한 정의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의 원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주 단순한데도 어려워합니다.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어떻게 되어 있다? 서부, 중부, 동부. 과거에는 이 세 개의 원점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독도와 울릉도를 기준으로 해서 왜곡량을 줄이기 위해서 동해 원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위도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위도는 38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38도를 기준으로 세팅을 한 거고, 정도는 서부 원점은 125도, 중부는 127도, 동부는 129도, 동해는 131도를 원점 체계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울릉도 지역에 대한 기준을 잡겠다면 위도 38도와 30도가 만나는 요점이 0,0인데 추가적으로 알고 있기보다 여기 아래로 가면 음수 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음수 부호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점의 x좌표에다 얼마? 60만 y좌표에다가 20만 메타를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점 가산값이라고 부른다고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15번 이제 16번이 되겠네요. 어느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거리와 방향 또는 각으로서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또 무엇이라 되어 있네요. 무엇이라 하는가? 좌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포인트를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 왼쪽 하단에서 좌표가 움직이는 걸 볼 텐데요. 캐드에서 연산하는 방식이 이 좌표죠. 각과 거리로서 표현하는 방식 극좌표라고 합니다. 어때요? 한번 풀어보니까 어떤 감각이 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내용들을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풀어보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풀이 과정 한번 다시 리뷰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